자, 이번 강의는요, 엑셀 2016입니다. 자, 엑셀 2016을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오피스 16 버전의 달라진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office.com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보시면 오피스 2016은요, 협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상의 자료를 공유할 수 있다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엑셀 2016을 사용하기 위해선 오피스 2016 전체를 내려받아서 PC에 설치를 하신 후에 사용을 해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가정용 무료 평가판 또는 비즈니스용 무료 평가판을 내려받으셔서 설치를 해 놓으시거나,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가지고 오피스.com에서 온라인상에서 워드나 엑셀, 파워포인트 등 앱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능의 차이는 조금 있게 되는데요. 데스크탑에서 작업하시는 기능을 하실 수가 없다면 온라인상의 앱으로만 또 연습을 미리 맛보기를 하셔도 되겠죠. 자, 일단은요, 여러분 내려받으시고 그 다음에 설치가 가능하시다면 데스크탑에서 먼저 수업을 공부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상에서 수정과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사용자와 협업, 그러니까 공유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엑셀 2016의 달라진 점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엑셀 2016은요, 우선 차트가 눈에 띄게 추가가 됐습니다. 자, 차트는요, 좀 더 데이터의 종류에 맞게 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트리맵, 썬버스트 또는 히스토그램, 상자 수렴 그림, 폭포 등의 한 6가지의 차트가 추가가 됐는데요. 데이터의 종류를 좀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또한 3차원 지도 3D 맵이 추가가 돼서 지도에 관련된 자료를 작업을 하실 때 좀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예측이 가능하다. 실제 입력한 데이터와 앞으로 발생될 데이터를 예측 가능한 기능들이 좀 더 강화됐다. 자,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기능이 좀 더 확장되고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엑셀 2016 버전의 가장 강점은 온드라이브, 즉 클라우드 기능을 이용해서 공간의 제약이 없이 자료를 공유할 수 있다라는 개념인데요. 파워 BI에 게시를 함으로써 좀 더 많은 사용자와 자료를 공유하고 편집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새로운 기능을 주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엑셀 2016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엑셀 2016에서는 달라진 화면 구성을 먼저 그림으로 보신다면 이 부분이요. 수행할 작업을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라는 코너에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작업 내용을 입력을 하면 바로 실행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유라고 공유 부분이 강조됐다라고 했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본인이 가입한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놓으면 언제든 온드라이브 클라우드에 저장을 시켜서 다른 사람과 공유, 그 다음에 협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달라졌고요. 자, 그 다음에 시트 부분도 깔끔하게 심플하게 달라졌다는 거죠. 자, 이런 화면을 우리가 데스크탑에 설치한 엑셀 화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엑셀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전 화면하고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엑셀 열면 빈 문서가 열립니다. 그래서 다시 문서를 열고 또 저장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죠. 자, 그런데 엑셀을 열자마자 3가지의 작업 형태를 사용자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구조예요. 먼저 기존에 저장했던 문서를 열 수가 있고요. 새 문서를 작성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최근에 작성한 문서를 바로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프로그램을 열었을 때 초기 화면에 선택의 폭이 다양해졌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계정에 로그인을 해놓고 작업을 하시게 되면 클라우드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화면 구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오피스 엑셀 2016의 테마, 지금 여기 보시면 이 테마는 MS 워드에서 우리가 바꿨어요. 그 바꾼 테마를 엑셀 또는 파워포인트에서도 같이 활용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같이 적용이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세문서 화면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세문서로 화면을 들어가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테마를 조금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테마를 바꾸면 파워포인트나 워드에서도 같이 적용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파일 메뉴 눌러보세요. 파일 메뉴 누르시면 자, 이런 화면으로 바뀝니다. 자, 이 화면에서 자, 왼쪽에 있는 메뉴 버튼. 자, 이런 화면 구조는 윈도우 10 버전을 사용하고 계시거나 윈도우 8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낯익은 화면이 되겠지만 윈도우 7 버전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은 낯설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개인차는 있겠지만 창의 구조가 굉장히 깔끔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메뉴, 파일 메뉴 중에서 옵션에 해당이 됩니다. 자, 옵션 메뉴 눌러보시면 자, 옵션 중에서 지금 테마를 바꾸겠습니다. 자, 일반 메뉴에 보면은요. 테마를 찾아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자, 오피스 배경이라고 되어 있어서 서해로 되어 있죠. 자, 이거를 제가 봄의 햇살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색상형으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네, 자, 이 부분을 보시면 돼요. 자, 이 부분을 보면 윈도우 테마가 오피스 테마가 바뀌었는데요. 이거는 엑셀 화면에서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MS 워드나 파워포인트에서도 같이 이 테마를 적용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뭐 큰 의미는 없겠지만 그래도 깔끔한 나만의 배경을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다, 선택할 수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면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위에 메뉴 줄이, 제목 줄이 되겠죠? 통합 문서 개념. 자, 그 다음에 왼쪽 하단에 시트 탭. 지금 통합 문서에 이전 버전에 익숙한 분들은 통합 문서에 시트가 3장 정도, 3개 정도 기본으로 나와 있었죠. 근데 그게 불필요하죠, 사실은. 그래서 계속 추가해 가면서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트는 하나로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메뉴는 아까 보셨던 파일 메뉴 뿐만 아니라 홈 메뉴, 삽입 메뉴. 자, 홈 메뉴, 삽입 메뉴, 페이지 레이아웃 등은 우리가 리본 메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리본 메뉴는 이렇게 아래에 선택할 수 있는 메뉴들이 펼쳐지는데, 이 펼쳐지는 메뉴를 굳이 표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은요. 자, 이 오른쪽 끝에 있는 이 부분을 접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다 더 깔끔하게 수식 입력줄을 잘 눈에 띄게 보고 작업을 할 수가 있죠. 이거 메뉴를 보고 안 보고 차이는 사실은 클릭을 하면 펼쳐지고요. 다시 누르시면 빈 곳을 누르면 접히는 이런 구조죠. 메뉴가 어디 있는지가 눈에 들어온다면 사실 이렇게 놓고 쓰셔도 괜찮죠. 깔끔하게. 자, 그런데 익숙치가 않으시기 때문에 메뉴를 펼쳐 놓고 리본 메뉴를 펼쳐 놓고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다시 내려야 되죠. 내릴 때는요. 이 메뉴 버튼을 더블 클릭하면 다시 펼쳐 놓고 고정해 놓고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뉴에 대한 성격이라든가 메뉴를 익숙하게 보시려면 이렇게 고정해 놓으시는 게 좋은데, 뭐 혹시라도 버튼을 잘못 눌러서 메뉴가 접히게 되면 펼쳐 놓으실 때는 더블 클릭하시면
하면 된다. 더블 클릭하면 된다. 라고 정리를 해 놓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메뉴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로그인하는 부분이죠. 로그인은 이미 되어 있으니까 자, 이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만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유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저장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엑셀은 계산을 하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이 아래 보시면 수식 입력줄이 있습니다. 수식 입력줄에 수식을 입력을 하게 되는데 자, 그 아래쪽은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죠.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워크시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A열, 그 다음에 일행. 그래서 현재 셀 포인트는 A1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클릭하는 이 공간을 셀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셀의 위치는 열과 그 다음에 행으로 우리가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C열에 5행의 셀 포인트가 있습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열과 행은요. 자, 굉장히 많은 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 이만큼이요. 제가 컨트롤 아래 방향 키를 지금 누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A열의 모든 행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컨트롤하고 오른쪽 방향 키를 눌러 놓으면요. 열의 끝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 끝으로 이동, 이만큼의 공간을 우리가 워크시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처음 A1으로 이동할게요 라고 그러면 뭐 컨트롤 위로 방향키, 왼쪽 방향키 누르셔도 되는데요. 자, 컨트롤과 키보드의 홈을 누르시면 자, 커서가 지금 자, 컨트롤 홈 버튼 누르면 A1으로 바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작업하는 공간, 즉 워크시트 공간에서 이 셀 포인트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이 셀은 구분선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미리 보거나 인쇄하게 되면 구분선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서식을 지정하게 됩니다. 자, 이 셀의 공간을 조금 화면에서 크게 보고자 할 때는 오른쪽 하단의 보기 버튼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지만 자, 이 화면을 확대 축소하지 않고 실제 A4 용지로 인쇄하는 모양으로 페이지 레이아웃으로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오른쪽 하단에 보면 페이지 레이아웃 이라는 화면 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지로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쪽 개념, 페이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이전 다시 워크시트 화면으로 되돌리고 싶다 그랬을 땐 다시 기본 화면이라고 하죠. 자, 글자가 좀 안 나오는데 가려지지만 요 끝에다 갖다 놓으시게 되면 화살표 밑에 기본이라고 뜰 거예요. 그래서 기본 화면을 눌러주시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데요. 지금 이렇게 점선이 나오는 건 페이지 구분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A4 용지에 지금 H열까지 데이터가 인쇄가 된다라고 예측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화면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고, 자, 그러면 좀 달라졌다라는 부분에 수행할 작업을 알려주세요 칸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자, 이 부분을 클릭하셔서 예를 들어서 조건부 서식을 수행을 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쓰세요. 쓰시고 나면 그 아래쪽에 조건부하고 관련된 목록이 나와서 내가 작업을 하고 싶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바로 눌러서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조건부. 자, 이게 알려주세요 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알려주세요. 이 기능이 추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때로 이제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강의 중간중간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또 하나 이제 엑셀 오피스 2016에서 좀 눈에 띄게 좋아진 기능이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피벗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좀 검색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인터넷을 가야만 가서 검색어를 쳐서 검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검토라는 메뉴에 스마트 조회가 있습니다. 자, 스마트 조회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브라우저를 띄우지 않고도 빙 검색을 하게 되는데, 빙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오른쪽 작업창에서 검색된 결과를 찾아줘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피벗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다 그러면, 자, 이렇게 스마트 조회를 통해서 정보를 보실 수 있다는 거. 이제 별도의 브라우저를 띄우지 않고도 엑셀 프로그램 안에서 이렇게 정보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을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정보 검색을 우리가 스마트 조회라고 합니다. 자, 뭐 이런 기능들, 바꿔진 기능들은 차츰 우리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시 홈 메뉴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저장할게요. 열겠습니다. 다시 최근 문서 불러오겠습니다. 등등의 이런 메뉴들, 자주 쓰는 메뉴들은요, 이 왼쪽 상단 이 부분, 빠른 실행 도구라는 이 부분에다가 선택을 해놓고 작업을 하시면 편해요. 지금 저장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문서를 새로 만들겠다, 열겠다 라는 이런 명령들은요. 자, 여기 끝에 자세히 버튼이라고 하죠. 자, 이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이 작업 시 메뉴를 통하지 않고 바로 원클릭으로 실행할 수 있는 도구들, 즉 새로 만들기라든가 이 부분이죠. 또는 열기, 이렇게 해서 아이콘들을, 명령 도구들을 미리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 사용을 하신다면 좀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명령어를 수행하실 수가 있겠죠. 뭐 이 정도 하고 미리 보기 및 인쇄 뭐 이런 정도면 메뉴를 가지 않아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죠. 이건 여러분들이 작업 내용에 따라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선택을 해놓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빠른 실행 도구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데이터를 한번 입력을 해 볼 텐데요. 자, 엑셀은 다른 프로그램하고는 다르게 데이터, 입력된 자료의 성격이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문자라는 데이터가 있고요. 숫자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날짜라는 데이터도 있고요. 수식이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날짜가 있으면 시간이라는 데이터도 있겠고요. 자, 이 정도의 데이터 형식을 한번 입력을 해 본다면, 자, 문자라는 데이터 형식은요. 자, 예를 들면 엑셀이라고 썼습니다. 이런 걸 문자라고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엑셀 2016. 자, 이것도 문자입니다. 문자와 숫자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글자도 우리는 문자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영어, 그 다음에 역시 숫자, 그 다음에 중간에 기호,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우리는 문자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문자 데이터가 있고요. 자, 숫자 데이터는 자, 예를 들어서 숫자 1, 2, 3, 123을 입력을 합니다. 숫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숫자의 경우는 뭐 굉장히 많은 큰 숫자의 크기가 큰 데이터, 이렇게 표시되는 것도 숫자입니다. 지수 형식이라고 해서 셀 폭의 숫자의 길이가 굉장히 긴 경우를 나타내죠. 자, 날짜의 경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1월 1일이다 라고 했을 때는 11 빼기 1의 형식으로 쓰죠. 11월이라고 쓰지 않죠. 지금 11 빼기 1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결과값은 11월 1이에요. 1일로 표시가 돼요. 그러나 이 데이터가 갖고 있는 성격은 원래 데이터는 자 보시면 2015 빼기 11 빼기 1.
날짜 형식, 날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날짜를 입력하시려고 하면 반드시 이렇게 빼기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죠. 자, 빼기 대신에 예를 들면 슬래시 이렇게 표시하셔도 날짜로 인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2월 문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3일 이런 식의 데이터는 문자와 숫자의 결합으로 인식을 해서 문자값으로 지금 이 부분이죠. 문자값으로 인식이 돼서 나중에 날짜로 할 수 있는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자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날짜는 꼭 그 형식, 약속 규칙에 맞춰서 입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수식 데이터는 예를 들어서 10 더하기 20이라는 식을 세우겠다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이거는 계산되지 않고요. 문자로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즉, 숫자와 문자의 결합으로 본다는 거죠. 그렇다면 계산을 하려면 약속 기호, 수식 기호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숫자와 자, 그 다음에 연산자와 그 다음에 숫자를 기록하고 작업을 해주셔야 그 결과값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30이라는 결과값을 표시하지만 수식 데이터, 수식 입력줄에는 수식 기호와 이렇게 식으로 기록된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나누자면 수식 데이터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식을 세울 때는 숫자를 입력하지 않고요. 주소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소로 더하기 자, 이렇게 더해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숫자가 좀 크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주소로도 우리는 식을 세울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을 한번 볼까요? 자, 시간은 예를 들어서 18시 30분. 자, 6시 30분 의미하죠? 24시각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서식으로 오후 6시 30분이라고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표시할 때는 역시 몇 시 몇 분 이렇게 쓰시는 것보다는 약속 예를 들어서 1시 20분 자, 이렇게 써주시는데, 자, 이 숫자서부터 날짜, 수식, 시간은요, 이 셀을 기준으로 보면 그 숫자 값들은 오른쪽으로 정렬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 숫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런데 이제 그 문자 값들은 그 셀의 왼쪽으로 정렬되는 것을, 입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천 데이터, 처음에 쓴 글자가 문자냐 또는 숫자냐, 를 구분하는 건 이 셀의 데이터가 왼쪽에 정렬되느냐 오른쪽에 정렬되느냐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구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크게 엑셀에서 다뤄지는 데이터를 세분화했지만 결국은 문자와 숫자로 나눠서 보시면 돼요. 특히 날짜의 경우는요. 날짜를 한번 제가 서식을 지울게요. 지금 서식을 지우는 개념 자 이렇게 해서 지워 놓으면 결국은 숫자라는 거죠. 그래서 190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1로 기산을 하는 날짜예요. 그래서 이 날짜가 이렇게 날짜 형식으로 입력되지 않으면 이렇게 기록이 되면 나중에 뺄 수가 없고 더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입사 날짜, 퇴사 날짜 이런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반드시 서식에 맞춰서 아까 규칙에 맞춰서 입력을 해 주셔야 된다. 빼기로 입력하는 거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엑셀의 데이터 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강좌에서는 데이터를 입력하시고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